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52조에서부터 154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52조 마왕세신 부자탕. 이렇게 보면은 처방이 딱 단출하죠. 세 가지니까. 자, 우리가 이런 데에서 본초의 개념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왕과 세신을 연계해서 쓰는 것은 소총영탕에서도 있었던 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자를 같이 합방을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본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자, 소음병 시득지에 처음 얻었는데 도리어 발열이나 이거는 소음병을 얻었으면 음병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발열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다. 음병인데 어떻게 발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자를 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맥은 침하다. 소음병이면 맥이 침해야 되는데 맥침하고 그러면은 발열 대신에 골랭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발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를 쓴 것은 의도치 않은 예기치 못했던 그와 같은 증상이다. 이럴 때는 마왕세신 부자탕으로 요거 제가 덤벙거리느라고 의로 하라. 마왕세신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쓸 수가 있느냐. 정말 발열과 맥침만 가지고 마왕세신 부자탕을 쓸다면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가 아니고 근거가 없는 방법이죠. 조문이 미비한 거죠. 왜냐하면 마왕과 세신 부자에 대한 맥침만 가지고 맥침은 부자라고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힐 수 있지만 마왕과 세신에 대한 처방의 그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을 했을 때 소음병을 얻었는 처음 발생의 발열, 맥침, 신체 동통, 굴심분리 이러한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체 분리와 굴심분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어졌을까? 마왕과 세신은 일종의 이수지제예요. 강력한 발환시키면서 통기시키면서 이수지제, 수기를 조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신체 동통과 굴심분리는 수기가 체표에 정체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약물이다. 자, 지난 시간에 있어서도 최인식 교수님의 책 상한원 역전지배 이거는 제가 그냥 한문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을. 자, 소음병은 심신의 허약 증량이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차라리 소음병은 신체의 기능이 허약해졌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심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장과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쇠약해진 것을 가지고 소음병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심장과 신장의 기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허약해진 증거를 대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이 조건에 규정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현대의학,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양방의사가 아니라 한의사,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 같은 한의사들은 이 같은 말에 거부 반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마왕은 태양의 한을 발산시켜서 한사를 해소시키고
자, 이게 기존의 해석 방법이죠. 부자는 소음의 양기를 온하게 해서 명문과 진양을 보호해준다. 자,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의심도 안 하고. 명문이 뭐냐는 거예요, 명문. 진양이 뭐고. 이런 용어 자체가 상한론에 나오는 용어, 그 증상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내경의 가설이지. 심지어 쇠신은 소음의 경을 직통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경락을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쇠신이 소음의 경을 직통해가지고 발안을 시키는 것을 보좌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고 주장을 했으니 이와 같은 해석은 억측 가설로서 공리에 불과하니 좋게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변을 주장을 해버리면은 비판하기도 어렵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최인식 선생님이 누굽니까? 우리 한의학의 근대 한의학의 태두죠. 누가 감히 여기에다 대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러죠.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마왕은 태양의 한을 발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태양과 소음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인체의 조직, 어느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명들이 이와 같은 해석에 빠져버리면은 이와 같은 가명이 실체적 장기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죠. 여기서 뭐 명문하면은 신, 우신, 부족, 우신, 뭐 양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부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죠. 부자가 망양증, 양기,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것을 올려주는 약이면서 동시에 축수증을 나타낸다. 축수증을 가지고 있다. 축수가 우리 몸의 수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기가 울체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기가 울체되거나 그랬을 때 수기가 변조가 발생이 되어진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이다. 다만 부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수기가 정체되고 수분 변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를 쓰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도 조문에서 보면은 그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자가 망양을 치료해 준다, 망양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소음의 양이라든가 명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용어가 이미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증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더라도 이와 같은 식의 해석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그냥 중요한 것은 발안시킨다. 마왕은 발안제예요. 쉽게 말해서. 부자는 온양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온양 축수다. 쇠신은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를 치료하지만은 다소 막힌 데를 풀어준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명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태양, 소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이게 뭐예요? 태양, 소음, 소양이라는 게. 자, 대체적으로
음병이죠. 소음병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도 없다. 음병은 대체적으로 발열하지 않죠. 보편적으로 발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병인데 열이 발생된다. 그럴 땐 가열이죠. 그런데 중경사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죠. 예를 들어서 발열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발열하기 때문에 특히 이 반자를 갖다 쓴 거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주장이고. 예. 오직 발열과 맥침으로 마왕 세신 부자탕을로 주지하는 것은 그 증거가 부족하니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방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은 마왕 세신 부자가 발안제면서 산음지제면서 축수제가 되었으니 마왕과 세신 부자는 그대로 큰 의미에서 보면은 강력한 이수지제예요. 발안시키기도 하고 윤회 정수라든가 또는 피하의 어떤 수기가 막혀 있는 것을 확 풀어주죠. 세신의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부자가 온양지제, 아주 뜨거운 열로서 수기를 구축해준다. 그와 같은 치료제니 이 처방의 적증자는 수분이 정체해가지고 맥침, 발열, 신체 동통, 굴릴, 불신, 자다. 이 적은 여기에 치료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 명분에 관계없이 소음병이든 태양병이든 태음병 이와 같은 명분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마왕세신 부자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어찌 반드시 소음병이라는 용어라든가 심신의 기능이 쇠약한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문에 가까운 해설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에 우리가 굳이 빠질 필요가 없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초지일관으로 주장하는 뭐 거죠. 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예. 마왕 부자 감초탕. 여기에서는 세신 대신에 감초가 들어간 거죠. 예. 소음병 득지 2, 3일이어도 마왕 부자 감초탕으로 조금 발안해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조금만 발안시켜라. 그러니까 마왕 부자 감초는 다소의 수기가 피하에 정체가 되어 있어서 몸이 무거운 상태, 아주 약간 이럴 때는 살짝 온열시키면서 발산 축수로 시키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은 참 나름대로 주의 문자지만 의미가 있다. 예. 이 처방에 대한 규정을 해놨다. 소음병 얻은지 교정을 하면 2, 3일에 오한, 신미통 이럴 때는 마왕, 부자, 감초탕으로 치료해라.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우리 몸에 체열이 떨어져 가지고 부자제를 쓰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물론 마왕도 마찬가지죠. 예. 자, 조문이 갖추어지지 아니했으니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당시에 이 처방으로 미발안이라고 여겼으니 가히 이것은 수기가 울체한 증상에 적합하나 아직 마왕세신 부자탕의 정도까지 다소 더 어려운 난해한 증상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가 부자가 축수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조문에서. 네, 축수. 여기서도 미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망향이라고 쓰지도 않고 보망향이라고 쓰지도 않고 미발안이라고 썼잖아요. 이 조문 전체, 처방 전체에 대한 규정, 방위를. 그런 거 보면은 이 축수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러한 조문 앞에서도 이것은 미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조문 중에 나오는 부자의 개념이 어떨 때는 뒤에서도 나와요. 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회양 때문이다. 이런 식의 그
부재에 대한 개념을, 그 해석을 다소 약간 차이를 둔다는 그 자체도 한 사람이 꼭 편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문자가 어느 정도 변해갔다. 이 축수를 후세에 가서는, 축수증을 후세에 가서는 망향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항상 실체 사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치를 얘기했다. 자, 망향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이치로 얘기한 거죠. 망향이라는 게, 양기가 부족해졌다고 하는 건 뭐냐? 수기가 한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망향의 이면에는 증상은 한수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도 참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음병 시작된 지 2, 3일 돼서 심중이 번하다. 열성병이죠. 열병일죠. 심중 번함. 일단 부도가 눕지를 못해요. 자, 심중 번해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병근, 병성이라면은 이것은 일종의 병정이죠. 어떤 정황. 짧은 글이지만 나름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조문도 황년악교당을 쓰기에는 부족해요. 이 조문만 가지고. 심중번하고 부도가 오면 치자시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후세방에서 말하는 자음지제가 많기 때문에 진음이 상당히 고갈된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것을 뭐 허번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허나 실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자, 가금이 일찍 뭐라 그랬냐면은 이 조문에 대해서 이거는 소음의 사심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 증상만 보면은 심압의 사심탕인데 소음을 갖다가 소음병 조문에 있으니까 소음병의 사심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자체가 가설이잖아요. 왜? 소음병 조문이 있으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소음병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태양병에 이 조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때는 또 태양병의 사심탕,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탕봉구지는 뭐래? 이것은 소양병 사심탕 증의 허에 속한다. 참 가관이에요, 가관. 탕봉구진 같은 분은 비교적 그래도 실증주의적인데도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음병 사심탕, 죄송합니다. 소양병 사심탕증의 허증에 해당된다. 다 모두 명분에 구속되어져 가지고 그 실체를 살피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병 차후에 큰 병을 앓고 나서, 요 대병이라고 하는 거 제가 굳이 쓴 것은 상한론 조문 맨 뒤에 가면은 대병 이게 나와요. 변증이 나와요. 대병이 뭐냐? 열병이에요, 열병.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큰 병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것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흉증유열로 인해 가지고서, 왜 흉증? 이 잔열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열에 시달려가지고 진액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서 심중계이 번하고 부득면하면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인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이거 제가 이거 어디서 인용했는지 아마 그 기릭동동인가 아니면은 그 금계유략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독, 온성엔 독성과 할이 농열일 때 이 처방을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액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치자시탕은
진액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소 번열감이 있는 거지. 근데 열이 지속되면은 진액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체액이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최인식 교수님의 상한론 역전에 나온 걸 제가 본래 그 사람이 이 병을 본래 그 사람이 저는 대병차의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 반면에 본래 그 사람이 간과 신의 정액이 허해서 소음병을 얻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음병. 간신하고 정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후세방으로 맞추면 맞춰지죠. 신수하고 간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전부 다 가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설은 어떤 학문도 가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이거는 가설 정도가 아니에요. 억측이죠, 억측. 간신 정액이 또 뭐예요? 이거는 간신 정액이 부족했던 사람이 소음병을 얻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황련악교탕으로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학설에 이와 같은 것이 마치 한의학의 정수라고 믿고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마음속에서는 개념이 안 잡히죠. 멋진 말들이죠. 그러나 실제 이것이 과연 규명할 수 있는 사실이냐 의심을 해야죠. 굳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중경서에는 진액이란 말을 썼잖아요. 망진이라고, 망진액. 차라리 이렇게 쓰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요즘에 말로 해서 체액이 부족해졌다. 열에 의해 가지고서,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후유증으로 해 가지고 진액이 고갈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간신정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구체적인 표현이죠. 모호한 거죠. 사실은 모호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금원시대 이후에 가서는. 자, 흉중유열로 인해 가지고서 진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유가다. 오히려 괜찮지만은 이건 제 주장이죠. 간신이 허함으로 인해서 정액이 부족하는 것은 이와 같은 표현은 옳지 않다. 이런 정자가 있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바로 내경에서 나오는 정기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기신 이론. 정, 기, 신. 어떻게 보면은 신기정 이렇게 돼. 신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이거는 뇌, 상, 두뇌. 기는 흉중, 중, 정은 하의 개념이 있잖아요. 정기신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거 멋진 말이에요. 저도 이런 말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어떠한 단어, 글자 하나가 괜히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정자 이면에는 내경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신정액 이것은 괜히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액이라는 말은 원래 중경서의 오리지널한 이 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진액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를 후세에 이런 식으로 내경의 설이 영향받아 가지고서 보다 더 현학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정기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증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간신의 정액이 허하게 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처방으로 어떻게 간신 정액을 부족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만일의 경우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놓이는 우리들만의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방식의 이와 같은 용어로 쓰는 방식의 논문이나 책들은 다른 학술 세계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되죠. 간신하고 정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쇠뇌를 받은 거예요. 신수부족이니 간음부족이니 이와 같은 용어에 쇠뇌 받은 거예요. 또 간양상환이 우신 부족이니 이런 식으로 진양부족이니 다 그와 같은 것과 가설의 장기, 오행배속의 장기와 결합된 거잖아요. 이거를 증명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방 가지고 이거를 또 간신히 예를 들어서 정액이 부족한데 보호한다는 약과는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다 그러면 억지죠, 억지. 자, 진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그래도 체액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를 쓰면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에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다. 후세에 들어서 명청시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이와 같은 용어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청대에 제가 그 자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지만, 자, 중경 이후로 우리 한의학의 병통은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다. 여기에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 슬프다.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거예요. 청대의 학술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청대의 학술은 고증학이라고. 고증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대에 쉽게 말해서 그 육아 오경을 한대의 그 오경을 한대의 그 훈고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대에 쓰였던 문자의 개념은 그래도 전국시대에서부터 먼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의 그 오리지널한 단어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방위에 대해서 실증을 증거 위주와 실사구시를 치고한 게 바로 고증학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증학이 실사구시 학문이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데 영향받은 거예요. 고증이 뭐냐? 기본적으로 문헌학, 문자 이런 거, 비교, 그러니까 문헌 비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한의학은 불행하게도 내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상한론도 내경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청대의 그 대가들이. 그게 바로 가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가금은 청초의 대가거든요. 처음부터 이 청대의 대가 그 중기 후기로 넘어가서 가금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내경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내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경이 오늘날 보고 있는 내경이 한대에 편집된 내경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거의 60%에서 70%는 후세 사람들의 글이 굉장히 많이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글자 같은 경우 그 내경 그 소문에 보면은 상고 천진론 같은 데 보면은 지만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만. 가득 찬 거를 잡는다.
가득 찬 것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넘치죠. 이것은 이 용어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가어는 공자가어의 대부분에는 예기 당궁편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러나 이 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자, 장자 철학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상고천진론이 과연 한대 초기에 쓰여진 글이냐?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중국 사람이든 어디는 전부 다 가탁했다는 거예요. 옛 성인들의 이름을 가탁해가지고 후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경락학설이 먼저 한대의 글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락학설과 경열이. 이것이 중심이 됐던 것이 후세에 책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 가탁에 의해서 황제와 신롱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상고천진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공자가어 자체도 위설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가어 자체도. 공자가어가 거의 한대, 전국 시대에서부터 한대에 만들어진 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론 비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황제내경을 그러면 무가치한 책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고증하게 통해 가지고서 맹신하면 안 되고, 이것이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좋은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이것을 신성불가치맹냐, 예를 들어서 오경은 무슨 그 황제내경은 하나도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다는 무오류의 이와 같은 방법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것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이와 같은 앞으로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맹목적으로 예것만 답습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논문도 없다면, 만약의 경우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논문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것도 마무리할 얼마 있으면 다 마무리되고 공부도 제가 다 끝내지만은 상한론 해설도 끝나지만 저도 하도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처방 좀 배우고 돈 잘 벌고 환자 잘 보고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와 같은 고민한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대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나이 먹으면 저러면 안 돼야지 생각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 가르칠까? 그런데 우리는 벌써 현실에 다 타협했어요. 그냥 그게 결국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거 그렇게 해도 돼. 우리 스스로가 그런 타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자, 잘못된 해석하기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망국이에요, 망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명가론이 주장했던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왜 이와 같은 분단의 우리 역사가 겪어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실증주의로 안 하고 관념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자철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병태가